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케일퍼입니다. 오전에 녹화를 했었는데 한 10분 정도 녹화했을 때 전화가 와서 그 번호가 좀 뜨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녹화를 중간에 좀 중단을 하고요. 다시 이렇게 저녁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시황을 좀 보게 될 건데요. 먼저 업비트 내에 있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업비트를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은 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방금 조금 올랐네요. 0.2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근데 원래는 그 보시면은 아마 하락한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총 160개 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상승보다는 당연히 하락이 훨씬 많죠. 사실 오전에는 거의 반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의 패턴인데 비트코인은 횡보 내지 약상승 또는 약하강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좀 상반되게 알트코인들은 빠지는 게 가장 무서운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세에 물리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내 코인이 되게 저평가인 것 같다라고 해서 사게 되면은 10중 8구는 거의 물립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잔잔하게 빠져요. 보면은 거래량도 없어요. 자,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없는 거죠.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건데 요거는 별 의미도 없는 하락이고요. 물론 나중에 확 빼기 위한 이해한다기보다는 FOMC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 빠질 수 있겠지만 이게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빠지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보시면 이때 이후로는 큰 의미가 없죠. 지금 쭉 보시면. 그래서 이럴 때만 조금 트레이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 물론 트레이딩 구간으로서 오늘만의 박스권을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은 트레이딩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워낙에 좁기 때문에 박스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기대 수익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제가 큰 금액을 이렇게 1% 정도 먹자고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나름대로 오늘의 고점이라 판단을 하고 일부 매도를 했을 경우에 이게 또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은 좀 약간 좀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시 평단 낮춰서 잡기 위해서 야금야금 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은 그냥 좀 쉰다 생각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한번 트레이딩 했었는데 사실 뭐 100개 코인으로 트레이딩 했었기 때문에 뭐 한 8,000원인가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뭐 이거는 그냥 사실 8,000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아침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트레이딩 해가지고 저희가 뭐 8천 원, 만 원 이렇게 사실 길 가다가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각설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비트코인은 좀 약간 약상승 중이나 다른 알트들이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배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시총은 좀 낮아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보진 않거든요. 근데 대충 보면은 이렇게 저는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 보시면 지금 흰색이 지배력이죠. 그래서 지배력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시총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약간 떨어지고 있는 부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좀 상승하는 코인들이 많았지만은 오후 들어서는 이렇게 하락 횡보하는 좀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비트 내 상황은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은 코인들 간에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 퍼센트를 보도록 하는데요. 작년 1월이었나요? 그때 아마 대하락이 왔었고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아트들도 많이 빠졌는데 폴카닷이 엄청 많이 빠졌죠. 사실 폴카닷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코인으로 저도 봅니다. 다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게 시총도 좀 너무 크고 해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판단할 때 거시경제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상승장 초입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는 DOT도 저한테는 매수할 그러니까 보유할 코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골드가 하락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어거가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며칠 전만 하더라도 RP가 좀 더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더가 많이 안 빠지네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진짜 하락이 진행이 되면은 비트코인 대비 이더가 훨씬 많이 빠집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수도 있고요. 다만 FOMC 결과 따라가지고 저는 좀 이게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자, 이제 한국 프리미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예상으로는 아마 미국장, 그러니까 USDT 대비해서 아마 한국 비트가 더 올랐을 거예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33 올랐고요. 그리고 한국 비트코인이 1.21인데 별 차이는 없네, 크게. 아마 어제가 차이 났을 겁니다. 어제 보시면 어제 그 USDT 상의 비트코인은 2%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업비트 내에서는 0.2% 올랐죠. 약 거의 뭐 몇 프로 차이죠? 한 1.8% 거의 한 2%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김프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김프가 1% 정도 선에서 모든 알트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1%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락장이 되면 김프가 굉장한 부담이 돼요. 빠지면 역프가 될 때까지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김프가 5%인데 내가 뭐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하락이 올 때 좀 덜 빠지다가 마지막에 장이 무너질 때가 되면은 확 빠져버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김프가 무섭다라는 것도 이런 좀 부분들이 있어요. 뭐 트래블 룰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재미로 한 번씩 보는 건데 이제 그 fear and greed라고 해서 그 무서움 지수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포 지수 그리고 그 탐욕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28인데 사실 요거는 제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어제 확 빠졌죠. 그래서 extreme fear, 즉 이제 극도의 공포를 느꼈었다. 오늘은 그냥 공포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재미로 그냥 본 거고 넘어가면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나스닥이 4%가 빠졌어요. 근데 오늘 밑에 보시면 코스피와 그리고 상하이 그리고 니케이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0.28%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냥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FOMC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 저번 주 금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팽배했었고 조금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죠.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었었고 지금 코스피는 장이 열렸는데 상대적으로 덜 빠진 이유는 사실 코스피보다 좀 더 상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는 사실 오늘은 상당한 하락을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덜 빠진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막상 이제 정말 날짜가 이제 그 결과 발표가 아마 한 3일 정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좀 더 멀리서 바라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뭘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아닐까. 물론 이거는 분석에 따라 다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유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서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 생각으로는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 그냥 뭐 횡보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지금 보시면 상하이 종합 그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지수가 지금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2.4%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자, 이것도 해석이 좀 분분한데 뭐 뉴스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거는 건설업을 좀 부양한다는 그런 뉴스들.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은 아직까지도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치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돈의 그런 퍼센트가 있어요. 그거를 낮춘 거죠. 그 말은 대출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이게 조금 긴축적으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국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 심리에서 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일본도 선방하고 있죠 지금. 자, 뭐 다른 건 없고요. 여전히 저는 좀 집중하는 게 달러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여전히 초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인데 자산 시장이 좋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이게 임계점에 다다라서 떨어질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달러 지수는 좀 있으면 내려가지 않을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 조금 더 이게 좀 다 연결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시경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GDP랑 연결된 거예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 두 개 조금 엮어서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환율도 지금 또 올랐네요. 아마 1275원까지 올랐었나? 제가 수치는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일단 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많이 올랐었네요. 근데 지금도 다시 한번 1255원쯤 되겠네요. 여기를 찍고 오르고 있네요. 유동자금이 달러로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도 되고요. 일단 투자 상황이 좋진 않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바닥을 다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층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자본에서 그래도 한 30%는 지금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시장을 봤었고, 지금 이제 제가 트레이딩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뭐 큰 건 없어요. 어제 방송 이후에, 녹화 이후에 저는 그 어제 제가 넣었던 한 17% 정도 돈이 되겠죠. 그래서 1,700만 원을 어제 제가 다시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판단할 때 과매도였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럼 그 안에서 제가 1,700만 원을 이렇게 회수하지 않고 다시 그 돈도 같이 트레이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약간의 반등이 왔었기 때문에 그 반등이 찐 반등은 아니죠. 사실 지금 하락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1,700만 원 가지고 어제 24만 5천 원 정도 수익을 냈었고, 그리고 조금 더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출금할 때는 33,000원 추가적으로. 그래서 어제 1,700만 원을 추가 투입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 중인 코인 개수가 오늘 기준으로 1,600개예요. 그래서 1,600 코인만 빼고 이제 현금화를 해보니까 1,700만 원을 제가 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빼내간 금액은 28만 원 정도가 더 많더라. 그래서 어제 수익은 28만 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근데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트레이딩을 하루 종일 하죠. 그래서 물론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종일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락장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고 과매도인가 과매수인가를 좀 판단할 수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큰 금액을 넣어서, 사실 1,700만 원에 24만 원이면 한 1.5%도 안 되는 그런 수익이죠. 하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아까 저 28만 원이었나요? 28만 원 버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하는 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28만 원을 벌려면 제가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 감안하게 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지런하게 리스크를 감당을 하는 정도에서만 적극적으로 좀 추매를 해서 그 금액만큼 제가 빼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보시면 어제 제가 익절했던 화면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어제 제가 넣었던 금액에서 15,230원대쯤을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시작했던 부분은 뭐 15,300원도 보이는데 14,900대부터 제가 조금씩, 아니네, 15,000원대부터 제가 조금씩 이렇게 현금화를 시켜서 어제 제가 들어갔던 금액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죠. 자, 14,900원에 제가 500코인 들어갔었고요. 15,300원 600코인 들어갔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 보시면은 계속 트레이딩을 했죠. 이거를 낮추고 그래서 매수 단가 낮춰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1,7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건데
하락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는 트레이딩을 합니다. 과매도 구간일 때만 들어가면은 사실 웬만하면 반등을 줘요. 그게 기술적 반등이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사람들은 뭐 3, 4일 정도 이렇게 또는 일주일까지도 보지만 저는 그런 반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매도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길면은 하루, 짧으면은 몇 분 안에도 반등이 실제로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전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그 부분도 제 노하우들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가 지금 5월 5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다시 저는 1600 코인만 보유를 합니다. 현재 2,800만 원 정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앞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올해 제가 현금화 수익금이 한 95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368만 원은 요걸 뺀다 하더라도 제 수익은 얼마죠? 한 600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래서 제가 트레이더에게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이런 현금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여유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위로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아마 마이너스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트레이딩을 함으로써 그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하고 좀 더 판단 잘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매일 올립니다. 저는 가장 머릿속이 사람마다 약간 달라서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하락장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버틴다라는 개념이 저랑은 좀 맞지 않아요. 상승장에서도 과매도가 되고 있는 시점이면은 저는 팔고 다시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쭉 올라가는 케이스도 흔치 않지만 그거 한 번을 위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조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득을 못 본다?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향이겠죠. 동의라기보다는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올리는 영상이 여러분한테 저는 좋아요도 구독도 그런 것도 크게 뭐 저기 어, 좀 단어가 좀 그렇지만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도움 되시고 또 보시면서 뭐 좀 시장 정보 같은 경우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만 도움이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FMC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